첫 번째 페이지는요. 일반적으로 설명문 성격의 화법이고요. 얘는 설명문 성격이기 때문에 독서 지문의 구조 처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용 일치로 푸실 텐데 물론 이제 난이도가 쉬운 경우에는 내용 일치로 푸셔도 아무 지장이 없고요. 하지만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좀 시간 단축을 원하는 친구들, 정확성을 꾀하고 싶은 친구들, 아니 왠지 생각을 해봐. 내용 일치는 초딩 잼민이도 풀거든요. 그럼 굳이 얘를 내용 일치로 풀려고 낼 이유가 없잖아. 설령 그렇게 풀리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꾸 내용 일치로 푸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시간 부족해요. 아니 내용 일치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정보라는 건요. 지금 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 고1 친구들 지금 제 수업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정보는 내용과 내용을 담는 형식, 구조로서 처리가 되고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하나 더. 화법은 그러면 어떤 특색을 가지고 나오냐는 거예요. 화법이 말하기 듣기잖아. 그러면 수능 시험장에서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칠 거야? 유튜브 틀어줄 거예요. 옛날엔 듣기 평가가 있었어. 근데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듣기 평가는 무음이에요. 왜냐하면 정답률이 98% 그래. 자, 그렇다고 화법이라는 전공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은 괄호에 집중하세요. 괄호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 괄호가 화법만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화법을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이론에 따라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말하기 듣기라는 형태로 수능에 출제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법만의 특색은 이렇게 괄호로 보이더라.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괄호에 주목하시라고요. 그러면 정답이 굉장히 잘 보일 확률이 높아. 첫 번째는 그거야.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용보다는 구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봐, 내용이 아니잖아. 동기가 뭔가요? 질문과 질문에 따라서 관심도 하고 있나요? 예시가 있나요? 정의가 있나요? 비유가 있나요? 됐습니까? 전개 방식이고 개념을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용 일치로 가시면 물론 풀리긴 풀리지만 굉장히 시간 정확성에서 특히 시간에서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귀찮더라도 주제 구조 잡는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확 늘어 있을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차별화되는 이득을 주실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 TS 토픽 세팅이요.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입니다. 자, 그래서 발견했지? 그러네. 궁금해졌죠? 즉, 근데 Q는 아니야. 발견했고, 궁금했고, 묻고, 답을 하긴 하고, 모르시죠?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 주제죠.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라는 거를 이런 맥락에서 발견했어요. 자, C는 cause, 원인이고요. E는 effect, 결과, 인과 구조를 제가 이렇게 앞으로 C이라는 이니셜을 써서 쓸 거고 Q question 질문이죠. A answer 답입니다. 이렇게 정보 간의 구조를 잡아주셔야 돼. 그래야지 출제하신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딱딱 보이는 게 자 보세요. 1번 선지 1단락이죠. 시작 부분이니까. 1단락 도입 어떻게 했습니까? 인과 구조로 나 이거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주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 발표 주제 동기는 cause로 확인했네. 바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가 아니라 구조 처리를 하고 나면 그걸 묻는 형태로 있고 말하기 방식이라는 게 정보의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를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죠. 1단락에서 question and answer 하면서 상호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훨씬 관심 유발이 되겠잖아. 이건 오케이고요. 3번 예시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개념 정의도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자 비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계속 봅시다. 2단락 땅속 수준 건조물 등에 묻혀있던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 문화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화재가 매장 문화재예요 라고 정의의 전개 방식을 썼고 따라서 4번 선지 정의도 확인됐습니다. 2단락 초반부에서 예시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화면이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재는 화면과 같이 근데 잘 들어 여러분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우리가 빗댄다 비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직유, 은유 등등등 고1이니까 개념을 중요해서 배웠겠죠. 직유가 뭡니까? 매개어를 통해 직접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매개어는 뭐냐? 뭐뭐인 듯 뭐뭐 있냐 뭐뭐 같이 A인 듯한 B 이런 거야. 또는 A 같은 B. 예를 들면 백옥 같은 얼굴이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얼굴을 백옥에다 비유를 한 거잖아. 이게 원관념, 이게 보조관념.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게 원관념, 보조적으로 빗댄 게 보조관념. 그러면 매개어로 뭐가 쓰였습니까? 같은이 쓰였잖아. 이게 직유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쉐로 외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 선생님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뭐뭐 인양 있으니까 요거 여기 화면과 같이 직유인가요? 이게 왜 직유냐고 지금. 봐봐. 화면과 같이는 처럼은 인듯 인양은 비유에 쓰인 연결 의미가 아니라 화면을 지시하는 의미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매개어가 여기서는 비유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비유의 기능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지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앞쪽에 있는 화면을 지시하고 있다고요. 화면에 빗댄 게 아니라 화면 그 자체를 지시하고 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을 5번 선지로 설계를 한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오답 설계를 이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딱 오답 설계가 맞아 떨어져서 학생들 오답률이 팡 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너무 쉽게 푸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설계를 봐주셔야 쉬운 문제들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틀리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문제가 국어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용 일치로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국어의 새로운 이런 접근 방식들 이미 확립돼 있고 이거 적용하시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뭐 나옵니다. 그런데 뒤쪽 강조겠죠. 단락에서 특히 어떻게 됐습니다. 자, 텃밭에 농사를 짓다가 한 것들인데요. 얘들아 잘 봐봐.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 여기는 특수한 사례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시인 거죠. 예시. 됐습니까? 확인됐고. 자, 3단락 계속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런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 글의 주제는 뭐라고?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라는 주제는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자, 넘버링 할게요. 순서가 있으니까 1번 뭐라고? 발견하면 7일 내내 신고. 2번 그러면 어떻게? 기관은 뭐 경찰서든 어디든 문화재청으로 제출. 3번은 공고. 4번 공고. 다음은 어떻게 됐어? 감정평가, 현장 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 다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우리 이게 뭐라고? 네, 화법입니다. 화법의 특징은 여기 있다시피 화면이나 괄호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랬었고 그거 가지고 설계한 게 2번 문항이잖아. 화법의 특징 화면 1, 화면 2, 화면 3, 화면 4, 화면 5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봐봐. 화면에는 어떤 기능을 했어? 네, 나의 경험과 동기죠. 경험과 동기 소개하기 위해 경험 동기 정확하게 1번 선지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발굴한 거냐 내가 관광을 가서 또는 고분답사를 갔다가 발견을 했냐. 근데 보니까 봐봐. 자, 역사 동아리 친구들과 고분답사를 갔다 화면에 보이는 도자기 조각 같은 걸 진짜로 발견을 했네. 1번 나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괜찮아 보여요. 자, 2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 장면을 제시했다. 화면 2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재는 화면과 같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온다. 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 일치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자꾸 내용 일치로 가지 마시고 얘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있어요. 잘 봐, 여러분. 내가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죠. 알고 보니잖아. 실제로는 뭐였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착각은 도자기 조각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 도자기 조각, 이 문화재 같기도 해. 그런데 실제로는 화단 장식물 파편이었고 야, 진짜였으면 어떻게 되지? 즉 얘는 내가 착각한 거죠. 그럼 봐. 내가 발굴한 문화재가 아니라 내가 착각한 거라고 사실은. 이해됐어? 선생님 결국엔 내용 일치로 푼 거 아닌가요? 맞아. 맞는데 여러분 1번 선제 뭐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 구조를 털어놓으면 화면 1을 바로 1단락 가서 찾을 거고 그렇죠? 두 번째 문화재 해당되는 게 뭐가 있지? 도자기 조각. 문화재인가? 아, 화단 장식물 파편이구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좁혀진다는 거야. 내용 일치를 할 수 있는 하더라도. 그러는 과정에서 정확도나 시간에 여러분 이득을 보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발굴한 게 아니라 착각한 거네. 2번 선지 볼게요.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세형에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굴 조사 장면이 화면인가? 봅시다. 화면 1을 봤더니 이런 문화재. 그럼 봐봐. 이런은 뭘 얘기하는 거야? 화면 2에 나와 있는 문화재죠. 그런데 봐. 이런이 근데 화면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지시한 거네.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화면이 화면과 가치라 그랬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화면 2는 이 가치라는 매개어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학술단지 전문기관 발굴 조사 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게 화면에 보였겠죠. 뭐 때문에? 가치라는 연결 지시 표지 때문에. 따라서 여기 가치라는 것 때문에 화면 2는 뭐라고요?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장면을 가치라는 매개어로 연결 지시 표지로서 보여줬고 따라서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용 일치를 꼼꼼하게 하면은 풀리는 문제이기도 해. 그런데 그보다도 이렇게 좀 구조 처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내용 일치하다가 순간적으로 단어가 잘못 보이는 것들도 방지가 된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위 발표를 한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을 했대. 자, 글의 주제죠. 문화재를 발견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절차에 대한 얘기가 아까 3단락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단락 내용에 절차 있었죠. 또 그러면 물속에 있는 매장 문화재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 그런데 사례가 없어서 아쉽다고 평가를 했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유익했다라는 건요 긍정평가기도 하고요. 긍정평가기도 하고
자, 1번 선지 그러면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었다. 자, 신텍스 주어 잡아보세요. 서브젝트 주어. 누구야? 그래, 할아버지 친구분이잖아요. 틀렸죠. 내 경험이 아니야. 지인의 경험이죠. 2번 선지 봐. 발표를 듣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의문. 왜? 맞죠? 자, 나는 발표된 이야기를 들었어. 그게 떠올랐대. 회상했죠? 난 이전부터 궁금증이 있었고 이전부터 궁금증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유익했죠. 정답 2번 끝이네. 됐어?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 일치보다는 이렇게 구조 처리를 통해서 제가 필기해 주는 건 다 구조 처리고 수학의 풀이 과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학 천재들 암산으로 푼다니까. 미민우 그 뭐지 암산 챌린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수학을 암산으로 풀 수 있으나 그건 실력자들이 하는 거고. 근데 국어다 보니까 다 국어 실력자야. 한국어 실력자 아닌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암산으로도 풀리긴 풀려요. 근데 정확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 중간에 실수도 있지 않겠어요? 암산을 하면. 근데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쭉 쓰면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국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의 풀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구조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필기를 따라오시고 우리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이 이거 하고